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유일한입니다. 유반장. 오늘은 이제 제가 주말 앞두고 오늘 20일이죠. 예, 막 이만큼 준비했어요. 준비한 내용이 뭐 방대합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기사도 많고 판례도 많고 많은데 좀 뭐 어려운 얘기들을 좀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좀 이렇게 주말이고 또 하니까 편안하게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고 불리는 거는 정말 어렵다, 쉽다, 매우 어렵다. 지금 이제 21세기 개미 여러분들이 3월 폭락때 들어오셔가지고 운 좋게 뭐 삼성전자 샀더니 많이 벌었다 이런 분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주식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부동산 접고 빨리 주식시장 들어와서 주식할 걸,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화랑장에 급하게 반등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수월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횡보장이 있는 거고, 또 조정장이 있는 거죠. 그런 때도 내 계좌를 보호하고 불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까먹으면 뭐 이제 다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그렇게 되려면 가장 첫 번째는 투자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똑똑해야 된다. 첫 번째, 자기 계좌를 보호하고 불리려면. 두 번째는 뭐냐? 환경, 법과 제도를 잘 주주의 보호, 주주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에 기반해서 건전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가야 된다. 여기에는 뭐 민관이 따로 없겠죠. 언론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게 그런 어떤 큰 흐름과 좀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이제 오늘 처음 준비한 얘기가 이제 한진칼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천억 원을 유상증자하고 한진칼은 그 돈을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투입하고 대한항공은 그 돈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이런 큰 항공산업 재편 와중에 과연 대한민국의 주주권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가? 주주에 대한 권리는 보장받고 있는가? 아니면 뭐 구조조정이다, 뭐 산업의 위기다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냥 가차없이 훼손되고 있는가? 뭐 이런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아주 큰 이슈죠. 자, 먼저 KCGI에서 보도자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제기했다. 18일자 보도자료예요. 이제 3자 연합을 대표하는 KCGI에서 좀 발표한 자료인데, 지난 16일 졸속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대해 오늘 법원에 긴급히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의 위법 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이제 들었죠. 국민 혈세를 이용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시도를 반대한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사실은 이제 조원태 회장 특혜냐, 아니면 뭐 항공산업 살리기냐, 뭐 특혜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시도를 반대한다. 2년 동안 열심히 지분을 모아서 현재 스코어 46대 한 41, 2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세를 점했죠. 3자 연합이 지금. 그런데 이 와중에 산업은행이 들어와서 10%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인 거 아니냐, 사실상. 뭐 이렇게 이제 거의 뭐 그게 정설인 거죠. 예. 자, 두 번째,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심각한 주주권 훼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한진칼은 현재
부채 비율 108%의 정상 기업으로 이미 KCGI를 비롯한 한진칼의 주요 주주들이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현재 8천억 원을 자체 조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발음이 꼬이죠. 제가 좀 컨디션이 조금 좀 힘이 빠져가지고 바나나 우유를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발음이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금요일 되면 좀 지치긴 하죠, 강 PD. 예. 어느 분 댓글 보니까 너무 강 PD를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아,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길래 제가 이제 강 PD한테는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요. 아니다, 괜찮습니다. 자, 만약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자산 매각, 담보 차입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 때문에 굳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긴급하게 국민의 혈세를 동원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거 따져봐야 돼요, 이거 진짜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그 이동걸 그 산업은행 회장 이제 얘기도 이제 똑같이 제가 읽어드릴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진칼이 가지고 있는 핵심 계열사, 아주 알짜 계열사 뭐가 있다? 대한항공은 지금 어렵다 하지만 한진이 있잖아. 한진, 주한진, 택배. 이걸 일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있고 당장.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듯이 이게 이제 이런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고 담보 차입을 할 수도 있고 채권 발행할 수도 있다. 부채 비율이 아직 108%인 정상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자는 좀 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굳이 이런 회사에 산업은행이, 국채은행이 혈세를 투입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치 판단은 제가 따로 안 해드리겠습니다. 듣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유상증자는 불법이다. 이게 세 번째 근거입니다. 3자 연합이 제기하는 KCGI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상증자 반대, 막아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서 든 세 번째가 경영권 분쟁 M&A 와중에 적대적 M&A 와중에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우호 지분을 대거 확보하는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이거는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자, 특히 KCGI 등 주요 주주들은 한진칼의 이사회에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예.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위법한 신주 발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진칼 이사회는 철저하게 무시했다라는 거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영권을 유지하겠다는 조원태 회장의 절박한 필요에 의한 유상증자다라는 게 이제 KCGI 측의 판단입니다. 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우리 권유경제TV, 유일한경제TV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거죠. 네. 보겠습니다. 상법 418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법을 통해서 신주 인수권,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 권리, 기존 주주부터 신주 인수를 해라. 3자 배정이 아니라 기존 주주부터 이런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1항 보겠습니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유상증자하면 받는 거잖아요. 먼저 거기서 이제 나는 유상증자에 참여 안 하겠다. 그런 주식들을 따로 이제 모아서 또 이제 별도로 뭐 일반 공모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회사는 1번 1항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3자 배정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다만 또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국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만 해라 이거예요. 어떨 때? 신기술 도입에 돈이 필요하다. 이때. 또 하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약간 미묘하죠. 자, 보세요. 대한항공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해. 근데 한진칼, 산업은행이 유상증자에 들어오는 3자 배정으로 들어오는 한진칼은 그래서 KCGI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한진칼은 부채 비율이 108%로 정상적인 회사다라는 걸.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을 당장 시급히 뭐 막 절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3자 연합 측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왜? 이 규정 때문에. 418조 2항. 그렇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어떤 판례가 있냐. 제가 또 이제 판례까지 또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이렇게 뽑아와가지고 진짜 이런 그 아주 그 고퀄리티의 그 유튜브 방송이 있나요? 없나요? 강 PD? 없습니다. 아. 유일무이한. 진짜로? 네.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대법원 판례까지 얘기해 줄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좋고. 네. 자, 2015년 12월 10일 선고된 거, 2015 다 202919 판결.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무효 확인,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든지, 뭐, 전환사채라든지,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포함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다 똑같은 얘기죠.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418조 1항 2항 얘기를 들면서, 따라서,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이런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상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있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거의 이제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여기 보면 이제 인트공업 주식회사 좀 낯선 회사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대법원 판례가 정확하게 이제 확립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이게 이제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신기술 도입이나 뭐 이렇게 그 재무구조 개선 때 말고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걸 3자 배정에게 해서 중자하는 거 이거는 진짜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심플한 거예요. 그게 심플한 건데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 이동걸 산업은행 우리 저 회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한번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이제 금융당국 출입할 때 이분이 이제 금감위 부위원장이셨고 그 밑에 금융정책 1국장이 아마 김석동 당시 국장이었어요. 지금 막 이동걸, 김석동 막 나오잖아요. 그 시절 얘기하면서 둘이 막역하니까 뭔가 서로 이제 이번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많이 뭐 주고받지 않았겠냐 뭐 이런 겁니다. 이데일리 그 김인경 기자님께서 아주 이동걸 회장님의 어제 기자간담회 말씀을, A4 한 4장을 빡빡하게 칠 정도로 전문을 쭉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유경제 TV 보시는 분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 이동걸, 한진칼 경영권 분쟁은 네버엔딩이다. 기다리면 모두 망한다. 강 PD. 네버엔딩이다. 기다리면 모두 망한다.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이 제목이 어떻게 좀 이렇게 수긍이 갑니까? 어떻습니까? 경영권 분쟁은 네버엔딩이다. 끝이 없다. 기다리면 모두 망한다. 그러니까 이동걸 회장은 그거예요. 시간이 지금 촉박한데 이대로 두면 경영권 분쟁 끝이 안 보이고. 근데 시간이 지금 항공산업은 지금 상당히 하루하루가 지금 촉박한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네, 저는 고치기 같아가지고 별로.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뭐 이런 요지겠죠. 근데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지금 거의 끝날 시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2년간 진행된 경영권 분쟁이 지금 거의 끝나서 내년 주청이면 2021년 3월이면은 얼추 경영권 분쟁이 제가 볼 때는 저는 끝날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동걸 회장님은 네버엔딩이다 이렇게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한때 빅2가 경쟁하며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88년 올림픽 때 특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 특수가. 그때 설립된 거예요. 이게 금호산업한테. 당시 이제 금호산업에 특혜나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선수들 관광객이 막 88년도에 우르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대한항공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판단 내려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설립된 게 이제
두 번째 국적항공사 대한항공인데 이제는 이제 두 개가 많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시점에서 저는 이제 향후 항공산업이 하나로 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지금 이제 운임이 잘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운임이 올라가겠죠.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뭐 구조조정 안 한다 하는데 구조조정이 안 하겠어요. 자발적 비자발적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저 큰 덩치를 똑같이 그대로 끌고 갑니까? 자, 그러면 국적항공사가 하나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 PD? 자, 봐요. 외국 항공사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거 이제 열심히 마케팅을 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갈 때 아마 외국 항공사를 선택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벌써부터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저는 이건 자연스럽다고 봐요. 네. 독과점에 의해서 네. 외국 항공사를 결국 그 외항기를 다 타고 다닐 거다. 그렇죠. 왜냐면 싱가포르 항공, 일본 항공사들, 중국 항공사들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무지 많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항공사. 두바이 항공, 뭐 캐세이 퍼시픽 뭐. 근데 한국 시장이 큰 시장이거든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해외여행 많이 갑니까? 엄청 열심히 가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서 지금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저 난린데. 요새 제주도가 평일 저녁에도 서울 제주도 오가는 티켓을 구할 수가 없어요. 평일 저녁에도. 예, 그만큼 지금 제주도 관광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조원태 회장을 얼마나 만났냐, 뭐, 강성부 대표는 왜 안 만났냐, 뭐, 이런 얘기도 쭉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동걸 회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성부 씨는 그냥 사인이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냥 사인이다. 뭐 이런 얘기고, 맞죠? 근데 지분도 하나도 없고, 뭐, 자기 돈은 뭐, 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빵이도 빵이지만 뭐 삼자연합을 대리해서 나오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권리, 지위는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부분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조원태 회장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고 하는데 왜 아닌지 저는 길게 설명을 쭉 하셨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좀 납득이 안 돼요. 예. 결국은 돌고 돌아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유상경제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그 이동걸 회장님 마지막 말씀 한번 자,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항공운송 산업의 명운이 달린 문제다. 지난 4, 5년 전 한진해운 현대상선에 동반 부실화가 있었다. 큰 호황 뒤 불황 오며 해운업이 다 망할 지경이었는데 잘못 처리해서 비용은 엄청 많이 들고 많은 노력 끝에 가까스로 과거 현대상선만 정상화의 길로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있을 때의 시장 점유율을 못 따라가고 있다. 몇 년 더 있어야 한다. 그 교훈을 살려 대한민국 항공운송업이 발전하고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유율 더 높이기 위해 한 개 회사에 집착할 게 아니라 두 개 회사 어떻게 합행해서 능력 있는 훌륭한 회사 만들 건지 정말 열심히 고민해야 할 때다. 앞으로 우리 기관 산업 지키고 훌륭한 일자리 지키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뭐 좋으신 말씀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또 제 느낌은 뭐냐면 주주는 참 뭐랄까 정말 후순이구나. 이런 얘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진칼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한진칼에 한 5억 투자했어요. 경영권 분쟁을 보고. 투자한 이유는 딱 그거 하나일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5억을 투자한 그 주주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물론 정도가 아니죠. 근데 삼자연합은 5억을 투자했습니까? 몇 조 들어왔어요, 몇 조, 지금. 자, 왜 그 돈을 썼겠어요? 이 경영권을 잡아서 낡은 경영권을 좀 배척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좀 경영권을 확립해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좀 새로 해보겠다 뭐 이런 명분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기회 자체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배척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참 의아합니다. 의아하고 향후 이제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이렇게 산업은행의 노림수가 뭐냐. 지금 이제 조원태 회장한테도 뭐 각서도 받고 뭐 너 잘못하면은 이제 경영권 다 뺏겠다. 뭐 담보도 많이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리얼타임으로 뭐 감시하겠다. 막 등등 하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그 조원태 회장의 경영 능력이나 그간의 그 업무 성과 이런 걸 감안할 때 지금 코로나19 환경에서 향후 1, 2년 안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진칼로 갔을 때, 한진으로 갔을 때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에도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옆에서 혈세를 엄청나게 더 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추가적으로 더. 8천억이 끝이냐? 끝일까요?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제 KCGI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한 2주? 한 12월 초 정도면은 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인가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가 50부. 여기서 이제 판결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인용할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원고의 뜻을 들어줄 건지, 인용할 건지, 아니면 그냥 산업은행의 입장을, 그냥 편을 들어줄 건지. 그게 이제 12월 초면 결정이 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진칼 및 계열사에 대한 견제장치.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산업은행에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견제장치.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어떤 그 음모론이랄까 시나리오까지 쓰냐면은 결국은 조원태 회장이 감당할 수 있겠냐, 지금의 항공산업 위기를. 결국 그러면 산업은행의 그 두 항공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포션이 더 늘어날 거다. 산업은행 사람들의 포션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사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진칼 사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그 재산권을 보호받고 그거를 계속 이제 그 재산권이 커지는, 강화되는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큰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얘기는 뭐 저희 방송이나 저희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